근데 이 친구 문제사항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치주마찰음 스스를 먼저 중재했어요. 이 친구는 스스의 오류로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중재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6개월 만에 이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빨리 두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여러 고민을 하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받침 오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바로 들어보면은 이거에서는 정조음, 공기, 여기서도 정조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이 들어가는 공부에서는 곰부, 그리고 또 같은 이제 이응이 들어가는 동생에서는 돈센. 그러니까 이응이 어떨 때는 정조음 되고, 어떨 때는 미음으로 대치되고, 어떨 때는 니은으로 대치되는 좀 비일관적인 오류 패턴인가? 그래서 개별 받침 소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치료적 고민이 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비일관적인 오류인지 아니면 오류에 정말 규칙성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한 것 중에 이제 가설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종성이 틀리는 이유가 어중초성에 오는 소리가 받침에 결국은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전형적 어중단수나 에이펙에선 전형적 어중단수나 유탭에선 역행동화라고 하는 그 오류 패턴일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선생님께서 단어를 다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딱 들어보면은 공부는 같은 이응인데도 같은 응소리인데도 이제 공부 해가지고 이제 미음으로 대치를 보였고, 동생 할 때는 이제 니은으로 돈센 이렇게 대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생선 같은 경우도 생선 이렇게 대치를 하는 오류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보이고 있는 오류 패턴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뒤에 있는, 그러니까 받침이 뒤에 오는 어중초성의 영향을 통해서 앞에 소리가 바뀌는 거구나라는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음 치료의 첫 번째는 이제 청각적인 변별 연습을 먼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조음 훈련에 앞서가지고 아이한테 목표 그리고 오류 음소를 들려주고 나가지고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훈이한테 해보면은, 기훈아, 선생님이 소리를 들려줄게. 2개 소리를 들려줄 거야. 듣고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말해보는 거야. 자, 공부, 같아, 달라? 달라요. 오, 잘했어. 다른 소리 잘 들었어. 해가지고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먼저 변별 훈련을 해야 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음은 선생님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청각적으로 아이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피드백을 할 때도 지금 선생님하고 똑같은 소리다, 지금 다른 소리다라는 피드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해가야 돼요. 근데 2단계가 이제 나누어진 그림카드를 활용해서 단어를 연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 어중 단순화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가 아이가 받침 응을 정확하게 발음한다가 아니라 아이가 뒤따라오는 혀끝 소리 츠 앞에서 받침 응 소리를 정확하게 한다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원으로 인해서 틀리는 경우는 의미 단어를 가지고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어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조금 한번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훈아, 여기 봐봐. 이거 뭐야? 공, 이건 뭐야? 책, 그럼 이건 뭐야? 곤책. 네, 이렇게 공은 할 수도 있고 책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붙여지니까 다음에 조음, 응 소리에서 츠 소리 갈 때까지 이제 조음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효율화 하려고 이제 곤책 하는 경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쵸. 편하게 하려는 아이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혈당 입술을 덜 움직이겠다.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 수업에 쓰였던 자료예요. 저희가 캠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 이렇게 태블릿 PC를 좀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했고, 이렇게 이 전형적 어중 단순화의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게 연장이에요, 선생님. 연장. 가장 큰 이유가 공, 응 소리에서 츠 소리까지 갈 때 다음 조음 있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기훈아, 자, 이거 뭐야? 공, 이거는 책, 자, 이제 선생님하고 길게 말하는 거야. 자, 봐봐. 선생님 먼저 보여줄게. 공, 책, 이렇게 하는 거야. 공, 책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공, 책, 자, 잘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5칸 모으는 거야. 해가지고서는 5칸 열심히 화이팅해서 모아보자. 자, 시작. 공, 책, 옳지. 공, 책. 자, 2단계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의미는 없지만 연장해서 하는 연습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단계를 좀 더 봐보면은 여기 연장까지 안정이 되었다 하면은 의미 있는 그 한 장 단어 카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통합되고 정확한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유창하고 좀 단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를 길게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조음 위치를 유지하면서 점차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보면은 자, 기훈아 여기 공책이야. 공책. 자, 한번 해보자. 공책, 공책, 자, 선생님 넘기는 속도에 따라서 하는 공책. 거야. 공책, 공책. 네, 이렇게 해서 또, 와, 이제 또 색칠하자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한 개를 이제 연장하지 않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4단계예요. 근데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공책 한 번만 말했다고 그럼 이제 너 이제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방금 정도 속도로 하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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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그러니까 공책 2-3번 했다가 뒤에는 공책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반복과 속도가 결국은 문장 안에서의 수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 단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 단어 수준 말하게 되면은 이어조합 가르치는 것처럼 조음도 단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구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어조합처럼 선생님 말하는 거 듣고서 기훈이가 해봐. 공책 넘겨 하는 거야. 공책 넘겨, 공책 넘겨, 공책 넘겨, 공책 넘겨, 공책 넘겨. 이런 식으로 아이가 단어에서는 공책을 정확하게 하다가 넘겨만 붙어도 언어적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게 오조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